네, EBS 스스로 배움터 학습 큐레이터 과정. 이번 시간은 수능 강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했던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치가 단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공부했던 것을 반복 학습하고 내가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 강좌는 이렇듯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자기가 해왔던 것을 복습하는 의미의 강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수능 강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강의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이든 삼수생이든 저희가 이제 N수생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N수생을 위한 강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완성 단계로 저희가 3단계에 걸쳐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선은 수능 입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완성 단계, 실력 완성 단계 이 3단계에 걸쳐서 우리 학습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능 입문 단계인데요. 수능 열기라는 교재로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유형을 접해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수능 열기는 유형 리허설이다 라고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입문서로서 국어, 수학, 영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많은 유형을 접해서 아이들이 그 유형에 익숙해지고 실질적으로 수능을 볼 때 어떠한 유형이 나오더라도 겁먹지 않게끔 제안을 해드리는 수업 형태가 되겠는데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유형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접근 방법과 우수 연계 문항을 강의에 접목을 해서 아이들이 익숙하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목의 기본 정보를 이게 요약을 해서 강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개념을 정리한다던가 기출문제로 어떠어떠한 유형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문서를 저희가 과목별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열기 첫 번째는 국어 과목입니다. 수능에 최적화된 국어 공부법을 소개하는 건데요. 핵심이 무엇인지 수능에서 이제 국어 과목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지문을 읽다가 이제 앞서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을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개념을 짚고 그 핵심 개념을 주축으로 해서 실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잘 습득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학 과목은 어떻게 풀까요? 수학도 역시 개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개념을 먼저 파악해서 기초를 잡는 거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목당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 용어에서부터 막히게 되면 문제 자체에서부터 막히게 되다 보니까 정작 답을 구할 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개념을 잡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겠고요. 이 기초를 잡고 난 이후에 자주 출제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주 출제된 문제의 유형을 다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학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유형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학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숙할 수 있게끔 수능 열기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업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영어 과목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능 유형 익히기다, 유형 리허설이다라고 저희가 대주제 하에 각 과목별로 이제 여러 가지 안내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데 역시 유형별로 기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유형별로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기출 문제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이게 이제 서로 계속 서클을 돌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올바른 영어 학습법을 습득하게 되는 거고요. 수능 영어 영역에 대한 공부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광범위한 것이 수능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영어 부분에 있어서는 지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익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으로 기출문제를 따지고 기출문제로 유형을 따지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공부 방법이 제시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영어 과목은 안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입문 과정이 끝나면 개념 완성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에 나오는 이 필수 개념을 마스터하는 강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석이 단단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념에 대한 인지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문제 자체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였는데 나 알았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개념, 필수 개념을 마스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을 총 정리하는 과정이고요. 영역별로 대표 선생님의 노하우가 집약된 핵심 강의 노트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딱딱 골라서 아이들에게 이 머릿속으로 심어주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계교재 학습 전에 개념에 대해서 집중 학습을 하면 그만큼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 전에 개념을 완벽하게 인지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다루는 모든 개념을 기초에서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다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수강이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것 역시 수능 개념 역시 저희가 과목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과목의 수능 개념 부분입니다. 이 국어 영역은 특히나 지문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강의가 기본이면서도 우리 국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문을, 이 지문은 이러이러한 의중을 가지고 안내하는 지문이구나. 개념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독해법, 지문 독해법이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자, 수학입니다. 수학 역시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립니다. 수준에 맞는 맞춤 강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수학도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고3생이나 N수생들은 아마 이런 커리큘럼을 가진 강의 내용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고2 때 무언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 이 부분을 내가 좀 찾아서 듣고 싶다 하면 그 부분을 찾아서 이제 복습을 하게 되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심화 문제 풀이까지 연계가 되는 겁니다. 복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다지고 나서 심화 문제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수강 강의 내용으로 수능 개념 수학 과목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를 밟아서 나아갈 수 있게끔 강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기본 개념 강의부터 1등급 완성까지 수준을 높여가면서 아이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의 기본을 듣고 고득점까지 기대해 보면서 이 영어 수업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사회탐구를 보겠습니다. 사회탐구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초등사회부터 중등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그 지식이 유지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시청각 자료에서 얻어낸 핵심 개념을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심어지겠죠. 이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초급자 입문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개념 설명이 들어가다 보면 쉽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과학탐구 부분입니다. 과학탐구는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개념 정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심화 내용으로 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초 강의가 탄탄히 되면서 심화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대처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는 의미가 바로 이 수능 개념 잡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잡기에 적합한 강의로 우리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학습자,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수능 개념 잡기가 끝났다면 이번에는 실력 완성 부분입니다. 실력 완성 파트에는 수능 기출 플러스와 수능 특강으로 나누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능 기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에 집중 공략을 해서 만들어진 이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능을 100% 연계해서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러한 유형이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분석한 특강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문항 해설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게끔 출제 경향을 알아볼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의 약점은 무엇이었어? 이걸 보완을 해야겠다. 나의 강점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점을 조금 더 힘을 주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게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수능 출제 스타일을 파악해서 수능 문제 해결 사고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지금 갈증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될 겁니다. 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이거에 따라서 나의 강점, 약점, 자기 분석을 통해서 수능 문제까지 파악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 사실 수능 이 시험은 1점 차의 승부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의 강점을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다 더 보완할 수 있는 수업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수업입니다. 국어 수업은 파트가 이제 여러 파트로 나뉠 수 있죠. 문법 파트도 있고 문학 파트도 있고 등등의 파트들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학습자,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챕터입니다.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보다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을 꺼내어서 마치 책꽂이에서 내가 필요한 책을 꺼내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정답이 근거 그리고 정답 같은 오답 때문에 이제 항상 헷갈리고 이것 때문에 아차차 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답의 근거, 정답 같은 오답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건 이래서 정답이구나. 이 문제에는 이런 함정이 있었구나. 이래서 정답 같은 오답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끔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국어 수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수학 기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각 단원별로 몇 년도에 이런 기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통계를 이제 다 잡겠죠. 그래서 중요 단원이 파악이 됩니다. 그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수능의 경향은 이렇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렌드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출제 트렌드의 변화는 지금 이러이러이러하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넓은 그림, 큰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수능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 수업입니다. 영어는 크게 두 개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듣기 파트 그리고 독해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듣기 파트의 유형이며 독해 파트의 유형이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별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유형별로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콕콕 집어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다 보니까 정말 광범위한 이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인트 수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출 플러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수능 특강에 대해서 실력 완성 어떻게 쌓아가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수능 특강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연마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강을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습니다. 수능을 보셨던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던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린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내가 1년만 매달려서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의 망라함이 바로 이 수능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연마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능 특강으로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구성 배치할 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를 분석합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제시하는 수업이 바로 수능 특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형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수능형 연습 문제와 기본 문제를 통해서 수능 유형을 익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강좌는 유형의 리허설입니다. 많은 유형을 익히면 그만큼 경험을 한 이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률적인 게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익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유형을 기본으로 해서 참신한 실전 문제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유형에서 이러이런 문제가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문제는 조금 버겁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러한 유형에서 왔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가는, 키워가는 것이죠. 참신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수능 대비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수능 특강에서는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과목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국어입니다. 수능형 연습 문제를 풀어보게 합니다. 이것 역시 이제 많은 유형을 접하게 되면 그만큼 아이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실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내용을 최적화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매 시험마다 그 교과 과정에 대한 중요성은 이건 사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 과정을 최적화한 실력 점검을 체크를 하면서 국어 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수업으로 수강으로 듣게 되는 거고요. 수학은 단원별로 나눕니다. 크게 목차를 보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원별로 유형을 제시합니다. 단원별로 문제를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수준별로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이 단원별로 기초부터 조금 고난이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꺼내서 우리 아이들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아,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에서부터 우수한 친구까지 전체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수능 특강 수학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영어입니다. 영어는 단어는 압니다. 문장 해석까지는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맥락이야? 이 질문의 핵심이 지금 뭐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문제의 의도를 찾지 못해서 답이 틀리는 친구들이거든요.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구나. 해석은 되는데 이 맥락에 대해서 이걸 잘 흐름을 못 잡네. 이럴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이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또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흥미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수를 높아가는 그런 수강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탐구, 사탐을 보겠습니다. 사탐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그림을 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필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료 해석, 여기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구나 라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러이런 문제 풀이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탐구 영역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과학탐구 영역은 외워야 할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죠. 이제 암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대로 이제 머릿속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강의가 되겠고요. 모든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반복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의아해했던 부분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에 대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강의, 과학탐구 수능 특강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5가지 과목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가 되었죠. 어떻습니까? 스스로 배움터 오늘 이 시간 특강으로는 수능 강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별편까지 단계를 나누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내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잡는 강의 시간이 바로 이 수능 특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점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은 틀리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그 기본기를 다지고 나서 조금 더 심화된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당황하지 않고 실전에 강화할 수 있게끔 그 실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수능 강의가 가지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될 만한 강의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 구성 배치하실 때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